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네. 유적지를 방불케 하는 탱크와 콘크리트 옹벽. 내가 움직일 때 내는 소리가 공간을 채우며 울려 퍼지는 파장으로 되돌아와 오감을 자극하는 순간. 야, 평소에는 의미 없는 소음으로 귓가를 지나가던 그 소리들이 기분 좋은 자극이 되어 돌아온다.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공연장이 있었지? 여기를 통해서 석유가 들어왔나? 야, 예전에는 그냥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너무 소중하니까. 소중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괜히 좀 뭔가 내 소중한 게 그냥 좀 휘발될 것 같다라는, 그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졌을 때 더 이상은 소중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공간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봤다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알지 못했었던 이런 공간들을 재훈 씨를 통해서 찾아가고 경험하면서, 아, 이런 취향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나도 이제 경험하게 됐네. 그럼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줘야지. 나도 이런 또 즐거운 취향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자극을 주는 공간을 만나면 그곳을 나만의 취향으로 채워나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극장의 본질이 아닐까? 큰 새장 안에 새가 이렇게 쉬고 있는 것 같네. 오늘 찾아갈 극장은 지극히 완전 내 취향이다. 김기영 감독님관이 또 이렇게 딱 헌정관으로 있네요. 전 영화 하녀를 봤었는데 그 작품도 나온 지가 벌써
60년이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김기현 감독님 그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그로테스크하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한 어떤 감성과 그런 사람들의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저도 막 이렇게 그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그런 기분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또 한국 영화 역사상 정말 가장 그 독창적인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는 감독님의 이 영화관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참 감기무량하네요. 제가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은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아,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한 곳이에요.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서점에 가면은 영화에 관련된 뭐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서 보기도 하는데 그 수많은 책들을 내가 영화에 관련된 거를 다 한 번에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여기 이 CGV 명동역에 있는 시내 라이브러리는 영화에 관련된 모든 책들이 진짜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한 10,000권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더 그 이상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작가님의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영감을 줬었던 만화책이에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서관에 앉아 영화를 읽는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간에서 영화가 가진 매력을 듬뿍 느껴본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CGV 아트하우스에서 편성과 기획과 마케팅, 운영의 전반을 맡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박정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근데 너무 좋네요. 솔직히 막 버티지 못하는 극장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보여서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CGV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네. 어깨가 그리고 또 아트하우스를 또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트하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된 작품이 파수꾼 작품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CGV 아트하우스를 통해서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또 이렇게 많이 봐주셨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또 감사하고 소중한 곳인 것 같아요. 아트하우스는 올해가 20주년이에요. 야, 2004년에 강변에서 강변, 서면, 상암 그렇게 세 군데 인디 영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다가 그렇게 시작됐다가 무비콜라주로 한번 이름을 바꿨다가 그렇죠. 무비콜라주에서 2014년에 아트하우스로 이름을 다시 바꿔서 그렇죠. 지금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네, 오고 이어져 있네요. 오고 있는데 올해가 10월 말쯤이에요. 10월 10월 29일. 네. 그럼 네, 10월 29 29일 날 한번 대대적인 어떤 성대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대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뭐 좀 소소하게나마 네네. 아트하우스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소개됐던 영화들을 좀 모아서 네. 네, 기획전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네, 오, 그 중에 파수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이라서요. 오. 저희한테도. 네네. 영화들을 큐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하시고 혹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또 의지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매주 개봉하는 개봉작들 외에 좀 감독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켄노치 감독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는 저희 라스폰트리에 감독전을 네. 하면서 네, 거의 전작을 다 소개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실까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라스폰트리에 감독 자체가 워낙에 호불호가 좀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찾아주셨고, 그쵸.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화를 큐레이션을 해서 관객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오히려 좀 추천을 받고 싶은 부분이 호러, 공포 무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저처럼 나 공포 영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무섭잖아. 놀래키는 거는 별로 내 취향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솔깃할 수 있는 이 호러 장르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큐레이션된 그런 기획전을 한번 저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또 호러 영화 전문가들의 또 의견도 한번 또 듣고 싶고 그런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혹시 그런 취향을 개인적으로 가진 큐레이션을 해본다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부분은 네. 큐레이션은 단편 영화들. 네. 학창 시절에 봤던 우리나라의 국내 단편 영화들도 굉장히 아직도 기억 남는 단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런 단편을 찍는 작업들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단편을 소개하는 그런 계기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획전들이 좀 많이 생겨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그때. 또 네. 감독님 작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야 너무너무 좋죠. 네. 이렇게 CGV 명동을 거쳐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갔었던 극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9년 정도를 금호동에서 살 때 제가 지금 가는 곳을 동호대교를 넘어서 항상 영화를 보러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영화를 내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씬이라는 영화 큐레이션 프로젝트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첫 번째 큐레이터로 선정이 되어서 영화를 소개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떨리고 내 취향을 과연 관객분들은 어떻게 봐주실까에 대한 설레임과 조금의 어떤 그 걱정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취향, 씬, CCIN, 씬. 독특하면서 그런 유니크한
근데 이제 제한이 없는 거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와, 이런 프로젝트 너무 환영해, 진짜. 좋은 작품을 알게 되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영화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그 과정에 몰랐던 감독의 메시지를 발견하거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로 압구정 CGV입니다. 안성기 선배님.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에 이렇게 또 안성기관이 딱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뭐 자주 와서 익숙한데 이렇게 또 재훈 씨를 통해서 담으니까 또 뭔가 제가 더 뭔가 감개무량하면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제가 정말 너무나 수없이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공간이라서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오늘은 이곳이 좋겠군요. 자, 씬의 첫 번째 큐레이션 영화 틀어주세요. 점심시간입니다. 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엑스레이 버튼을 눌러 남의 사생활을 찍은 자에겐 관심도 없죠. 찍힌 게 누구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간호사는 그 골반이 여윤영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윤영. 여윤영! 집에 가자! 오빠, 응? 괜찮겠지? 뭐가? 그냥 봐. 네, 안녕하세요. 저 부원장 이경진이에요. 네, 다름이 아니라 출근 안 하셔서. 어머, 윤영 씨 잠깐만. 우리 큰일 났어요. 병원에는 윤영 씨와 부원장 빼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내일도 안 나올 거면서. 엑스레이실에서 섹스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믿음과 의심.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우리는 애기입니다. 살면서 보이지 않는 윤영 것을 씨. 믿는 경향이 있다. 아직도 엑스레이가 마치 윤영 씨 거라고 윤영 믿고 씨처럼. 있어요? 애기야. 또한 보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도 있다. 마치 서원 씨처럼.
민영 씨도 성환한테 맞은 적 있죠? 아니요, 전 맞은 적 없는데요. 그 믿음이 금이 가는 것은 잉크가 번지지 않는 포스트잇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의심의 구덩이. 전화할 줄 알았다. 나와. 멈춰. 여자 때린 적 있어? 영화 매기는 믿음과 의심이라는 뚜렷한 주제와 함께 많은 생각과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과연 우리는 이 의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휴,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 오?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몇 년 만이죠? 두 번째죠, 저희. 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해요. 앉으세요, 얘기하실까요? 네. 아, 영화 잘 봤습니다. 아, 주영 배우님. 네. 방금 영화를 또 보고 나와서 여윤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딱 강인이 되는데 네. 저희가 사실 한 번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국면이잖아요. 네네. 한 6,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안 됐고 한 5년 됐을 것 같아요. 아, 5년 왜냐면 됐네. 그때가 제가 이제 이태원 클래스 막 끝나고. 끝났을 때, 막 끝났을 때. 네. 저희가 그때 저기 연인으로 맞아. 나왔어요. 저는 근데 선배님 사실 그때 되게 긴장했던 게 네. 이렇게 서사가 쌓여서 연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딱 한 씬 같이 했잖아요. 한신 같이 그 했는데. 침실에서 해서 아, 그리고 저것도 있었죠. 그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안녕하세요. 맞아. 인사를 하고 하고 바로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니까 대사가 네. 상관없으니까 네. 막 저희 둘이 아무 말을 하면서 네. 찍었었던 뮤직비디오에서 만나서 또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는 않으니까 오, 많지 이것도 않죠. 되게 또 특별한 인연이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현장에서 처음 뵙지만 뭐 그 전에 또 주영 씨 필모그래피를 또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런 독립 영화, 단편 영화들을 많이 또 거치면서 이런 뭐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 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그런 코스를 또 이렇게 주영 씨가 밟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는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 씨가 맡았었던 그런 필모그래피의 캐릭터들을 보면 뭐 가출 청소년부터 뭐 야구 선수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하셨는데 이번에 영화 매기에서는 예, 정말 평범한 듯 하면서도 찌질하면서 이런 너무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시종일관 낄낄대면서 네. 영화를 봤었고 그런데 어떤 믿음과 의심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이 매기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거를 오늘 다시금 보면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맥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자체의 색채가 너무 뚜렷하고 좀 네. 독특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캐릭터처럼 이렇게 살아 숨쉬는 네. 그런 면이 있어서 매기를 촬영한 6, 7년이 지나고 나서의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 여윤왕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이렇게 좀 독특한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또 너무나 잘 사랑하고 싶고 네. 잘 또 인생을 꾸려가고 싶은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또 좋아하는 씬 중 하나가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면서 부동산 발품 팔다가 네. 이제 성원이한테 또 한 번 이제 계단 씬에서 네. 의심하게 되면서 막 뭐라 하는 씬도 네. 어떻게 보면 너 계단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이대로 오다 구를 뻔했잖아. 미쳤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이게 난 지금 인생을 꾸려가기도 힘들고 네. 일에서도 잘릴 것 같은데 네. 또 성원이랑의 관계도 너무 안 좋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인 빌드업이 있었구나 이 캐릭터에. 그런 걸 저도 또 다시금 이번에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야, 그 어떻게 보면은 초반 씬에서 음. 여윤형 데리러 남자친구가 가갖고 보통 그렇게 앉는 건 나는 처음 봤어요. 네, 자전거를 탈 때. 네, 핸들에 이렇게 여자친구를 태워서 앞으로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연인의 모습이. 근데 그거 찍을 때 별로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저도 이게 돼 이랬는데 해보니까 네. 그냥 규현 오빠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또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싱크홀에 대한 어떤 의미에 있어서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시나리오를 보실 때나 영화를 봤을 때 주영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싱크홀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네. 갑작스러운 네. 하지만 그게 뭔가가 이렇게 축적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 매기 안에서의 구멍, 구덩이, 이런 네. 싱크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또 윤영이의 어떤 마음속에서 축적됐던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원이가 빠지게 되는 구덩이는 네. 영화적인 장치일 수도 있지만 윤영이의 어떤 마음이 만들어낸 구덩이이지 않을까. 네네. 저희 영화가 원래는 이렇게 맥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지만 네. 저희가 고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네. 제목이 구덩이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네. 고사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그 빔 프로젝트에 구덩이, 고사 구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커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덩이가 되는 과정들? 네네네. 그런 영화이지 않았나.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된 것 같은 게 영화 네. 안에서 성원이는 또 영화 안에서 이렇게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는 그렇죠. 또 공사장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으로써 이런 게 네. 너무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이 맥이라는 영화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요. 아 맞아. 이렇게 또 샤웃을 해주시니까 네. 맥이라는 영화가 관객이 늘겠어요. 네. 네.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고 또 이렇게 이주영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정말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나 이런 배우로서 좀 남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활동을 하면서 뭐 드라마라는 것을 찍기도 하고 영화도 찍고 뭐 이렇게 오늘처럼 선배님이랑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연장선 같은데 제가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극장과 영화였던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전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랑 같이 한 곳을 응시하면서 네. 영화를 보던 경험 그런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 극장이라는 장소에 와서 영화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느낌 음. 영화 시작할 때 네.
조명이 꺼지면서 이렇게 마스킹되는 소리가 지지징하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이 극장에 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그냥 사담으로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없는 재훈 씨네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네. 한번 네.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DJ, 스페셜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영 씨네로. 주영 씨네로. 뭐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렇게 바쁘실 때 저한테 이렇게 제가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같이 보면서 그냥 좋아요. 네. 안녕할까요? 하면 재훈 씨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영화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언가 끝나지 않는 거라 믿는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 막연한 믿음, 당연한 것들의 가치. 그럼 안녕.